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 24분입니다. 오늘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녹화를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좀 집을 비워가지고요. 앞으로 핸드폰 화면으로 좀 당분간 좀 녹화를 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로 녹화할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제 스케줄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스케줄이 좀 확정이 되면은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오늘도 뭐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오늘 밤부터 해서 내일 아침까지 쭉 발표가 되는데, 그런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그냥 각자 제 갈 길, 기존의 추세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제 갈 길 가고 있다. 주식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고, 다만 한동안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미국이나 유럽 증시 같이, 혹은 미국이나 일본 증시 같이 한동안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좀 조정, 한동안 많이 부진했던 친구들은 반등,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높낮이 키 맞추게 하면서 순환매 돌면서 아직까지 세계 증시 분위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밤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밤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의사록 공개 이후에 미국 증시 마감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고,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더라고요, 내일에.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이 있으니까 요거까지 좀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이벤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모여 있으니,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정체가 되어 있으니,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뭐 약간 뭐 이제 앞으로 좀 활력이 좀 돋지 않을까, 앞으로 좀 활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좀 기대를 하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 실적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지금 세계 증시의 대장이 미국 증시고, 미국 증시 중에 대장이 뭐 AI 테마 중에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친구들인데,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내일 아침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가 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은 어쨌든 미리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가격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라서, 일단 뭐 오늘 밤의 반응은 뭐 당장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고 나서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그 이후의 움직임은 일단 뭐 별로 일단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라든가 뭐 나스닥이라든가 미리 실적 발표 전에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움직여서 또 뭐 급등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근데 중요한 이벤트인 건 맞다라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래간만에 뭐 저의 생각 정리 뭐 이런 거 일단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좀 안 좋게 보고 있었죠. 이거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기준으로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뭐 어떤 통화정책, 너무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뭐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주로요. 그래서 일단은 여긴 역사적 고점,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21년 겨울 이 자리 고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자신있게 아래쪽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이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한 척하고 레벨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떤 뭐 하락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오히려 상방으로 추종하거나 위쪽으로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사실 뭐 지금까지 그렇다고 지금 와서 위쪽을 보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아래쪽을 보기도, 아래쪽을 볼 수도 없고, 지금 약간 좀 그런 애매한 상황에 좀 빠져버렸습니다. 한국 증시도 그래요. 한국 증시도 사실 지금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인데, 사실 한국 증시 하방 포지션은 뭐 아시다시피 다들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들고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긴 있는데, 뭐 그래봐야 여기서부터 빠진 이 하락 추세 자체가 극복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방 포지션을 들고 오고 있긴 했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보시면은 코스피가 한번 급등을 하면서 이 어떤 하락 추세 극복 가능성을 한번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지금 와선 이제 뭐 잘 모르겠다의 영역으로 좀 들어와 버렸습니다. 한국 증시의 경우는요. 이 세계 증시의 흐름과 완전 뭐 동떨어져서 그냥 지 혼자 어떤 뭐 정부 정책이나 옵션 수급이나 뭐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그냥 완전 외국인들 놀이터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완전 투기판이 돼서 솔직히 뭐 어떻게 될지 뭐 감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다만 이제 뭐 월요일 날 상승했던 이 양봉을 지금 되돌리고 있으니, 일단 저는 일단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뭐 그래서 뭐 미국 증시고 한국 증시고 간에 지금 뭐 이도 저도 뭐 잘 모르겠다,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 좀 돼버린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생각 정리가 명확하게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전에는 뭐 전반적으로 뭐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아래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지만은,
지금은 이게 뭐 아래쪽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위쪽으로 따라서 보기에도 좀 마음에 걸리는 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갖고 계속해서 일단 아직까지 생각이 정리가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즘 더욱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있고, 뭐 시간만 잘 보내자란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솔직히 이야기하자면은 별로 그래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말 내가 하방을 포기해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뭐 나도 이제 뭐 생각을 뭐 완전히 갈아타는 게 맞나, 고민이 무지하게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저의 생각은 이제 시장 상황 봐가면서 이제 좀 결정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뭐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분명히 좋은 건 맞아요. 그죠? 주식시장은 분명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부 증시가 뭐 최근에 좀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긴 맞는데, 분명히 근데 주식시장은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우상향하고 있으니 제가 여기다 대고 아래쪽으로 뭐 시장을 안 좋게 볼 수는 없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너무 좋아버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대고 하방 베팅을 뭐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일단 제가 그 아래쪽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긴 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뭐 나도 이제 주식을 상방으로 따라가고 뭐 주식을 사고 뭐 지수를 상방으로 따라가고 이러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점들은 사실 계속 그 뭐 해결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주식 상방으로 뭐 추종도 못하고 뭐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뭐 지난번에 지금까지 제가 뭐 주식시장 안 좋게 바라봤던 그런 이유들이 사실 해결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주식을 상방으로 추종은 잘 못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일단 시장의 내부적인 이유들 뭐 살펴보자면은, 시장의 내부적인 사정을 살펴보면은 AI 쏠림, 엔비디아만 올라가잖아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만 올라가잖아요. 다른 종목 못 올라가고, 물론 뭐 순환매가 좀 돌긴 돕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의 쏠림이 좀 너무 심해가지고 뭐 별로 건전하지 않다, 혹은 뭐 단기적으로 뭐 어떤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지나치게 좀 많이 오른 그런 어떤 부담감,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고, 기술적인 부담감. 또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뭐 신고가 랠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스닥은 한 달째 제자리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죠? 이게 신고가 랠리냐, 이런 기술적인 점 때문에 오를 거면 확 오르라 이거죠. 근데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도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뭐 기술적인 이유에 의해서라도 일단 지금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고, 뭐 그 외에 뭐 말씀드렸죠. 지금 뭐 통화 정책이 금리 인하 직전이 가장 위험한 건데, 금리 인상 끝나고 금리 인하 직전이 가장 위험한 건데 지금이 사실 그런 때 아니냐.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는 때가 위험하다라 말씀드리고, 어떤 이런 통화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을 좀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참,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 여기에 바탕에 유동성이 깔려 있습니다. 유동성을 참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이 시장이 오랫동안 긴축을 하고 뭐 QT를 하고 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돈이 막 흘러 넘쳐요. 그래서 계속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계속 주식이 오르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동성이 딱히 줄어들겠다는 그런 신호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거긴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내용은 뭐 이런 거에,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긴 하나, 분명히 지금 올라가는 건 맞고, 주식시장의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만큼의 유동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것 때문에 일단 지금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안 좋게 볼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일단 잘 가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조금 좀 들어가고,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사거나 뭐 아니면 뭐 지수 상방 베팅을 하는 게 약간 좀 추격의 의미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차라리 좀 의미 있는 조정이 확 나오면은, 그러면 차라리 뭐 주식을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아직 뭐 그런 엄청난 큰 조정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물론 뭐 오늘 밤 엔비디아 실적을 계기로 해서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그런 또 뭐 주식 매수의 기회를 줄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뭐 일단 그 주식시장 내부적인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도 뭐 과열도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일단 주식시장 지금 주식 매수를 하기는 조금 좀 껄끄럽다, 그런 이야기를 일단 좀 드려봤고요. 아까 전에 이제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어떤 뭐 통화정책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항상 위험한 순간이었다. 뭐 실업률 같은 것도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실업률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가 사실 뭐 가장 위험한 때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드릴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점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지역 뭐 상업은행 문제, 지역 은행들의 상업 부동산 뭐 그런 거 문제, 뭐 뉴욕 커뮤니티 뱅골프라고 뭐 얘네들 뭐 얼마 전에도 막 급락하고 폭락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여전히 좀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여전히 뭐 신용과 관련된 부분, 뭐 그러니까
신용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건 연체율과 부도율이 높아져 갖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좀 부도율 좀 네, 어떤 그 부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어쨌든 좀 부담스러운 점들이긴 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점들 기존에 제가 주식시장 하방을 주장했던 그런 이유들은 계속해서 남아있고 그 와중에 또 주식시장은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해서 강하니까 이거 뭐가 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일단 네,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으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생각해 볼 거다 이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 그렇다. 여기서 주식시장 하방 베팅을 하려면 주식시장이 이제 힘이 좀 꺾이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힘이 꺾인다는 그런 신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뭐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뭐 그런 중입니다. 제가 요즘 어쨌든 이렇게 아직까지 뭐 생각이 명확하게 좀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아직까지 뭘 포기하기는 조금 좀 이르고 생각 바꾸기도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좀 애매하게 입 다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점들을 조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생각이 좀 정리가 완벽하게 좀 안 됐습니다. 시장 상황 봐가면서 어쨌든 뭐든 할 생각인데 시장 상황이 뭐 엔비디아 실적 등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아직까지 조용하니까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쭉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제 이제 금리 인하의 힘을 받아서 많이 올랐죠. 한번 볼까요? 중국 증시 상해종합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죠? 부양책 나오고 했으니까 중요한 저항을 뭐 거의 다 극복을 했으니 차분하게 극복했으니 오르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이쯤 됐으니까 이제 뭔가 하락 추세에 대한 변화가 좀 생겨나는 거예요. 지난번 직전 고점을 명확하게 뛰어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하락 추세, 기나긴 지난 몇 년간의 하락 추세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근데 아직도 더 확인은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자리를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가 어떤 좀 단기적인 바닥 혹은 중기적인 바닥이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아직은 조금 좀 더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눌림시 매수 이런 게 일단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조금의 더 어떤 테스트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이런 그 바닥들에 대한 검증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국 주식 괜찮아 보인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가격대는 특별한 어떤 경제적인 위기, 미국발 위기, 이런 것만 없으면, 미국발 위기, 중국에서 무슨 금융위기 이런 것만 없으면 이 자리는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리긴 하다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중국 증시는 잘 올라오고 있다 이겁니다. 부양책의 힘으로 잘 올라오고 있다. 근데 중국 증시가 오르면 한국 증시도 좋기 마련인데 한국 증시는 일단 코스피는 좀 서운하다. 코스피는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 증시는 개별적인 요인으로 움직인다.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투기적이다. 중국이고 뭐고 이런 거에 관심 없다 이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일본 증시는 오늘 하락을 했네요. 그렇지만 하락으로서의 의미는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 여기 어딘가가 89년 버블 증시 당시에 만들어놨던 고점대고 여기가 어떤 그거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어떤 단기 고점 정도는 만들어졌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강합니다. 일본 증시의 상승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잘 올라가고 있다. 그냥 이거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엔비디아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세계 증시 방향이 어떻게 조금 결정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조금 좀 무거운 저항이 되느냐 아니면 가벼운 저항이 되느냐 금방 극복될 저항이 되느냐 이런 거에 이제 조금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지금 전 세계가 그 엔비디아 실적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달리던 일본 증시도 눈치 보고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증시도 오늘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눈치를 봤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긴 해요. 일본 증시 어떤 움직임이었죠? 지금 보시면 한 3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면서 저항 확인했죠. 한국 증시도 결과적으로 3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면서 저항 확인한 겁니다. 저항을 확인한 거예요. 이 정도 저항은 가벼운 저항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래서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다. 갭상승하면서 지난 3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 그 선물 360 부근에 있는 저항을 한 번에 붕 뛰어넘으면서 급등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이 좀 삐리했다. 조금 좀 안 좋았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3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키니까 이제 시원스럽게 아래쪽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3거래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일단 여기서 일단 힘을 좀 모아놨습니다. 이게 힘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왜냐? 일단은 올랐던 거 다시 다 되돌리고 있으니까 제가 뭐 지금 당장 뭐 포기하고 뭐 이래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일단은 뭐 계속해서 들고 가본다. 뭐 이겁니다. 뭐 간단하게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시장 자체는 오늘 이제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월요일날 많이 올랐던 피로감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2거래일 연속,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그 조정이 나오는 거지만, 코스닥은 잘 나가고 있죠, 그죠? 코스피에서 돈이 좀 빠져나오면서 코스닥으로 좀 돈이 들어가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그래서 뭐 하여튼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 코스피 뭐 조금 약하긴 했지만 사실 뭐 이게 엄청난 하락 전환으로서의 뭐 그런 신호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아직까지도 코스피는 비교적 좀 강하긴 강한 겁니다. 이 정도로 뭐 어떤 하락 전환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뭐죠? 또 어떤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자체는 또 조금 좀 뺏긴 또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요. 뭐 그 오늘까지 일단 몇 거래일 동안 못 올라가면서 저항을 누적시킨 점이 있긴 있어서 풋옵션들이 일단 단기 바닥 정도는 만들었는데 뭐 언제든지 사실 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결과적으로 뭐 사실 뭐 지금 잘 모르겠는 뭐 그런 구간입니다. 예, 그냥 뭐 박스권 쌍고점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긴 있죠. 쌍고점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긴 있는데 뭐 그냥 가볍게 저항 누적시킨 거라서 사실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자리는 이런 거예요. 분명히 지난번 월요일날 이 상승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하방 베팅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면 최소한 이 자리는 붕괴시켜야 돼요. 2월 2일날 급등했던 양봉의 종가 이 자리를 붕괴를 시켜야, 그래야 이제 아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 자리는 붕괴시켜야 시장이 약하다 어쩌다 저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가벼운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다. 뭐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변동성 지수 뭐 이렇게 계속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거는 어쨌든 코스피가 별로 건전하지는 않다는 신호인데, 건전하지 않더라도 근데 한국 증시는 또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참 그러니까 그냥 뭐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뭐 시간만 잘 보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항 누적시켰으니까 하방 베팅에 근거는 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강해가지고, 하여튼 어떤 하방 베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큰 확인이, 좀 더 검증을 평소보다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뭐 하락 전환한다 해도 이게 이제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박스권이 돼가지고 그렇게 목표치가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저 코스피가 박스권이라 치면요, 여기 박스권 상단이니까 빠져봐야 330이죠. 물론 이까지 빠지는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일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추세적인 하락을 이야기하고 뭐 그러기에는 지금은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긴 됐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여기서 만약 지가 빠져봐야 뭐 박스권 하단이다라는 거 목표치가. 옛날 예전에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상승 추세로 거의 막 전환이 다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빠진다고 해봐야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작게 볼 수밖에 없다고요. 하여튼 뭐 그런 애매한 상황이 돼서 일단 뭐 아직까지 뭐 특별히 뭐라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뭐 시간만 보내고 있죠. 예. 삼성전자는 조금 약했고 하이닉스도 뭐 조금 약했네요. 하여튼 뭐 종목들도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고 그냥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과 그냥 뭐 투기적인 어떤 외국인들의 뭐 투기적인 매매 그런 거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라, 참 이거 뭐라고 뭐 제가 뭐 드릴 이야기도 없고 아직 뭐 저도 생각이 좀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이제 뭐 조정이 좀 연장이 조정이 좀 길어지고 깊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라서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어젯밤에도 하락을 하고 있고 잘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물론 근데 이렇게 빠져봐야 아직까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조정이 좀 더 길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들이 어떻게 움직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어젯밤이 좀 이제 금리가 오를 거면 금리가 어젯밤에 오를 거면 어젯밤이 올라가기 딱 좋은 날이긴 했는데, 경제 선행지표 이런 게 안 좋게 나오면서 달러와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뭐 조금 좀 타이밍을 좀 놓치긴 했죠. 그렇지만 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 자체에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 일단 아직까지 뭐 지켜보겠습니다. 금리가 일단 계속해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힘이 남아있다라고 일단 보고 일단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실적 내일 아침 발표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좀 들쭉날쭉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